변비약 먹는데도 왜 안 나오지?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힘만 주다가 끝납니다. 며칠째 못 봤는데 배는 터질 것처럼 빵빵합니다.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변비는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소화기기능성 질환 연구 자료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보면 만성 변비 환자 상당수는 단순히 장이 느린 게 아니라 배출 시스템 자체가 꼬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더 센 변비약만 찾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장이 느린 것도 아닌데 계속하지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변 반사 시스템이 더 망가지고 항문과 골반저 근육의 협응은 더 무너집니다. 쉽게 말해 몸의 배변 엔진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변비를 단순히 못 사는 병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못 나오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양학과 인체 메커니즘을 쉽게 알려드리는 동네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핵심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장이 느린 건지 아니면 출구가 막힌 건지 구별하는 법. 두 번째, 변비약을 오래 먹을수록 오히려 악화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마지막 비밀까지 병원에서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는 골반저와 항문의 배변 메커니즘까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고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본론 1. 당신 변비는 장이 느린 겁니까? 출구가 막힌 겁니까? 우리는 대부분 변비를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2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서행성 변비, 즉 대장이 느리게 움직이는 타입입니다. 두 번째는 출구 폐쇄형 변비, 변은 아래까지 왔는데 마지막 출구에서 못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 둘은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서행성 변비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대장의 연동운동 자체가 느려진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택배 물류센터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극단적으로 느려진 상황입니다. 물건은 들어오는데 분류와 이동이 안 되니까 창고 전체가 막혀버리는 거죠. 대장도 똑같습니다. 변이장 안에 오래 머무를수록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결국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며칠 동안 변 자체가 없음, 배변 욕구가 잘 안 생김, 배가 빵빵하고 더부룩함, 변이 매우 단단함, 식사량이 줄어도 계속 막힘. 특히 중요한 건 변의 자체가 잘 안 온다입니다. 이건 단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장 운동 시스템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미국 소화기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노화,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질환이 장, 신경계 움직임 자체를 둔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지면서 장의 추진력이 감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다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 운동 자체가 느린 사람은 물만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진 차에 세차만 계속하는 겁니다. 반면 출구 폐쇄형 변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변이는 있습니다. 화장실도 갑니다. 그런데 안 나옵니다. 오래 앉아있고 힘을 엄청 줘야 하고 겨우 조금 나오고 또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장이 느린 게 아닙니다. 배변 마지막 단계의 협응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원래 정상 배변은 배에 압력이 들어갈 때 항문과 골반저가 동시에 이완돼야 합니다. 그런데 기능적 배출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배에 힘은 들어가는데 항문은 오히려 닫혀버립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잠겨있는데 뒤에서 차량만 계속 밀려오는 구조입니다. 압력은 커지는데 출구는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힘을 엄청 줌, 화장실 오래 앉아있음, 잔변감 심함, 손으로 눌러야 나오는 경우 있음, 변비약 효과가 약함. 중요한 건 이걸 단순 변비로 오해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본론 이 변비약을 오래 먹는데 더 심해지는 이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출구 폐쇄형 변비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약이 약해서 그런가? 그래서 더 센 하재를 찾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약의 세기가 아닙니다. 출구 시스템 자체가 꼬인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수구 입구가 막혀 있는데 위에서 물만 계속 틀어대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조금 내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 역류합니다. 출구 폐쇄형 변비가 딱 이 구조입니다. 장을 억지로 자극해도 마지막 배출 단계가 안 열리면 만족스러운 배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과도한 힘주기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왜냐? 골반저 근육은 원래 섬세한 협응 시스템인데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힘주기를 반복하면 근육 패턴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다가 몸의 움직임 자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실제로 만성 변비 환자 중 상당수는 항문 직장 기능 이상이 동반된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골반저가 손상될 수 있고 중년 이후 근육 약화가 겹치면서 배출장애가 심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변비가 단순히 장 문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배변은 사실 엄청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대장의 추진력, 직장의 압력 감지, 항문 괄약근 조절, 골반저 이완, 자율신경 조절. 이게 전부 동시에 맞물려야 정상 배변이 가능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사라진 공연장처럼 하나만 박자가 틀어져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단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질 악화, 항문 열상, 직장류, 골반저 손상, 폭부 팽만, 식욕 저하, 삶의 질 저하, 심한 경우 배변 공포까지 생깁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변비가 낙상 위험, 식사량 감소, 우울감 증가와도 연결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며칠 못 사는 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넘깁니다. 절대 아닙니다. 몸은 지금 배출 시스템의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본론 3병원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핵심 검사와 치료.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내 변비가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의외로 시작은 굉장히 기본적입니다. 바로 문진입니다. 의사는 이런 걸 자세히 봅니다. 일주일 배변 횟수, 변 굵기, 화장실 머무는 시간, 힘주는 정도, 잔변감, 손으로 돕는지 여부, 복용 중인 약, 출산력과 수술력. 특히 변이가 잘 안 생기느냐 아니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 수지 검사. 민망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항문 조임 상태, 직장 내 대변, 배변 시 이완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기능 검사입니다. 항문 직장 내압 검사. 이건 항문과 직장의 압력 협응을 보는 검사입니다. 풍선 배출 검사는 작은 풍선을 실제 변처럼 배출해보며 기능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구 폐쇄형 변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류나 직장 중첩이 의심되면 배변 조형 검사를 시행합니다. 반대로 출구는 괜찮은데 장 자체가 느린지 보려면 대장 통과 시간 검사를 합니다. 즉 진짜 중요한 건 센 약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치료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이오 피드백 치료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배변 재활 훈련입니다. 많은 출구 폐쇄형 변비 환자들은 배변할 때 오히려 항문을 조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힘을 잘 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이 잘못된 패턴을 다시 학습시키는 치료입니다. 실제로 기능적 폐출 장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치료로 평가됩니다. 이건 단순 정신요법이 아닙니다. 근육협응 재교육입니다. 즉 몸의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현실적인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 배변 횟수가 3회 미만인데 배변 욕구 자체가 잘 없다면 서행성 변비 가능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화장실에서 10분 이상 오래 힘주고 잔변감이 반복된다면 출구 폐쇄형 변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재를 계속 늘려도 시원하지 않다면 단순 장운동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변, 체중 감소, 빈혈, 심한 폭통, 쿠톡, 가스도 못 나오는 상황은 반드시 병원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50세 이후 새롭게 생긴 변비는 대장 내시경 평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화장실 루틴 만들기 하루 20분에서 30분 걷기 과도한 힘주기 줄이기 변이를 참지 않기? 충분한 수분 섭취. 이건 단순 습관 교정이 아닙니다. 몸의 배변 리듬을 다시 정상화하는 작업입니다. 자, 리스크 요인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식이섬유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출구 폐쇄형 변비 환자 중 일부는 섬유질만 과도하게 늘리면 오히려 복부 팽만과 가스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자극성 하재를 장기간 과용하면 의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하재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원인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비 뒤에 숨어있는 질환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파킨슨병, 대장암, 약물 부작용, 특히 철분제, 일부 진통제, 항우울제는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변비겠지라고 오래 방치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변비의 핵심은 얼마나 못 사느냐가 아니라 왜 못 나가느냐입니다. 일시적으로 변만 빼내는데 집착하다가 여러분, 몸의 근본적인 배변 시스템과 골반적 기능을 더 망가뜨리는 우를 절대 범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더 센 약이 아니라 내 몸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킴이가 매일 밤새워서 글로벌 의학 데이터 검증하고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려운 의학 데이터 아무나 안 풀어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는 제 채널 구독하는 분들만큼은 건강관리 상식이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내 몸의 신호를 읽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이랑 알림 설정 딱 켜두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긴다 생각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겸 건강 지킴이만 믿고 딱 따라오세요.